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2주가 참 빨리 지나가네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자전거를 통해서 기계에 대해서 알아봤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 좀 다시 되새겨 볼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전거를 준비해 왔는데요. 기계에는 자전거와 같이 공통적으로 자, 요 페달을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동력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다리가 동력을 발생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 체인과 스프라켓은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전달된 힘을 받아서 이 타이어 양쪽 바퀴가 앞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동력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 다음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지하고 받쳐주는 부분이 있다. 요 네 가지가 모든 기계는 요 네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머님들 앉아 계신 그 탁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나무. 예,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또 우리와 가장 친숙한 재료죠. 네.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예.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플라스틱, 나무, 또 다른 거. 유리. 예, 유리, 금속. 예, 이렇게 금속, 그 다음에 유리, 플라스틱, 또 나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오랫동안 쓰여온 재료들인데, 어머님들 그 신소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예. 어떤 거를 신소재라고 할까요? 신소재란, 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잘은 모르겠지만 새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신소재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새롭게 만들어낸 재료, 어떤 기능이나 새로운 특성을 가진 새로운 재료를 신소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 신소재에 대해서 VCR 화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R을 잠깐 보시죠. 겨울에 해놓은 치아가 여름에 팽창하면서 주변 치아를 밀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온도가 변해도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 저열 팽창성 합금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재료들은 신소재 세계에서 똑똑한 재료로 불린다. 자신만의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소재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질은 물론 기존에 있던 소재라도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 만들어 결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특성을 가지게 된 소재 모두를 일컫는다. 신소재가 현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편리함을 원하는 인류에게 신소재의 등장은 필연적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신소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소재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예, VCR 잘 보셨어요? 네. 예, VCR 내용 가운데서 저열팽창성 합금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네. 예, 우리 입안에 의치를 만들 때 열팽창이 낮은 성질을 가진 합금을 가지고 의치를 만든다. 만약에 열팽창이 높은 금속으로 만들면은 이가 벌어지고 이를 더 아픈 이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들겠죠. 네. 이렇게 새로운 기능, 새로운 특성을 가진 재료를 신소재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네. 제가 좀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어머님들 오늘 아침에 무엇으로 식사하셨어요? 수저요. 예. 제가 들고 왔죠? 네. 예, 요거 스테인레스 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종래에 과거에 철은 물이 닿으면 녹이 슬죠? 네. 근데 식기가 항상 된장찌개, 또 김치찌개, 반찬도 먹고 물이 항상 적혀져 있죠? 숟가락, 젓가락, 각종 식기. 근데 녹이 안 슬으면 좋겠죠? 네. 예. 그 목적으로 만든 금속이 바로 이 스테인레스 스틸 해가지고 녹 없는 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일반화돼가지고 더 이상
신소재라고 불리지는 않죠. 이게 나왔을 때는 아주 첨단 신소재였었습니다. 또 다른 금속, 과거로 더 멀리 가면 철기 시대 이전에 청동기 시대였었죠. 그 이전에 석기 시대였고요.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갔을 때 이 청동은, 이러한 청동은 아주 대단히 훌륭한 특성을 지닌 신소재였었어요. 요즘에 어머님들 주로 아파트에 많이 사시죠? 그러면 창호가 뭘로 돼 있죠? 창문 틀이. 예, 그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또 금속으로 된 것 중에서 혹시, 알루미늄으로 돼 있죠? 예. 알루미늄은 이런 청동이나 이런 보통 금속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러면서 튼튼하죠. 이게 또 새로운 특성을 지닌 금속이죠. 여기서 더 발전되면 튼튼하고 강하면서 가벼우면 좋은 게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면 비행기죠. 비행기는 높이 나르니까 무거우면 연료비가 많이 들겠죠. 가볍고 튼튼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계통의 합금으로 만든 불알루미늄이라는 재료를 씁니다. 알루미늄에다가 그 다음에 구리에다가 마그네슘 등등을 합해가지고 더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비행기에 항공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새로운 소재였었습니다. 신소재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또 항상 새롭고 더 새로운 신소재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신소재가 어떤 거를 신소재라고 하는지 제가 판서를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재료가 새로운 거, 원료가 새로운 거, 원료가 새로운 것, 이것도 신소재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원료는 같아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든 것도 신소재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제가 잠깐만요. 두 번째, 원료는 같아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 전에 같은 원료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같은 원료를 사용해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 더 우수한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신소재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1번 원료가 같은 것, 2번 원료가 새로운 것, 2번은 새로운 방법으로 만든 것, 3번은 원료나 방법이 같아도 응용 분야가 서로 다르면 신소재라고 합니다. 응용 분야가 다른 것. 자, 이러한 세 가지 경우를 신소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소재에 대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신소재 중에 하나가 형상 기억 합금이라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모양을 기억하는 합금이다. 요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주 똑똑한 금속이다. 똑똑한 친구다 해서 대단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열에 또는 온도에 따라서 본래의 모양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금속인데 이 쇠조각인데 어떤 특정한 온도가 되면
본래 자기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양을 기억하고 있는 학금이다 해서 형상 기억 학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님들 아마 사용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기억나는 거 혹시 제 설명을 듣고 기억나는 형상 기억 학금의 용도 있으세요? 예, 그 어머님들 그 여자 속옷, 여성 속옷 있죠? 네. 여성 속옷 가운데 브레이저가 있는데 브레이저 밑에 이렇게 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바로 형상 기억 학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브레이저를 만들 때 이렇게 휜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착용을 하면 휜 모양을 약 우리 신체 온도 36도에 이런 모양을 꼭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빨래를 한다거나 그냥 옷장 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여성이 착용만 하면 이렇게 펴있던 게 이렇게 어버러져서 가슴 모양의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형상 기억 학금입니다. 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님들 그 결혼하기 이전에 처녀 쪽에 치열 교정 해보셨죠? 네. 그죠? 치열 교정을 하려면 와이어 철사를 강선을 이와 이 사이 벌어진 이를 이렇게 좁혀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들면 녹은 안 슬고 좋겠죠. 네. 그런데 이 치열을 교정하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네. 보통 몇 개월 착용하고 있나요? 6개월, 1년, 2년 뭐 대단히 장기간 착용하고 있죠. 조금씩 벌어진 이를 좁혀주거나 또는 튀어나온 이를 안으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치열 교정하죠. 그런데 오래 이렇게 묶어두면 탄성이 이루어집니다. 철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당겨지질 않습니다. 이가 그렇게 강하거든요. 너무 쉽게 강하게 하면 이를 다치니까 조금씩 교정을 해주는데 그때 이 사용한 강선이 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형상 기억학금을 써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 잇몸의 온도, 입 안의 온도에 맞춰서 그 온도가 되면 넌 자꾸 줄어들어라 라고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있어도 우리 몸의 온도 36도에 가까운 온도만 되면 이 금속은, 이 학금은 자꾸 줄어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착용해도 탄성을 잃지 않게 되죠. 치열 교정하는 강선을 형상 기억 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 주변에 어느 분야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 그 과거에 이렇게 인공위성 몇 호, 뭐 우리별 1호, 우리별 2호 이렇게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우리 손으로 최초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발사했다. 그 화면 보신 적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인공위성 발사하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인공위성, 영국의 인공위성이든 우주로 발사하면 그 다음에 발사가 끝난 이후에 궤도를 찾아서 돌아가면 그때 인공위성 주변에 뭐가 쫙 펼쳐지죠? 네. 예. 자, 그게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형상 기억 학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공위성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지구 궤도를 계속 돌게 되죠? 그런데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기, 우리는 공기 대기권 안에 있으니까 그걸 완화시켜 주는데 우주에서는 뭐 밤낮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태양열 전지를 사용해서 거기에 인공위성에 필요한 동력을 얻는데 그 태양열 집전판을 사용하는 그 틀을 형상 기억 학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온도를 만나면 펼쳐져라 라고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지구상에서 발사할 때는 쪼그리고 있다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무지무지하게 뜨거워지죠? 그러면 쫙 펼쳐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펼칠 고생을 안 해도 저절로 펼쳐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 자, 요게 어머님들이 댁에서 많이 쓰시는
커피 메이커죠? 그럼 이제 커피를 많이 여기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쫄쫄쫄 내려와서 이 안에 커피가 있게 되죠? 그럼 이걸 이제 하루 종일 켜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한 온도가 되면 이렇게 줄거나 늘어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진 형상기억학금을 쓰면 커피가 40도다, 80도다, 뭐 한 90도 가까이 됐다. 그러면은 형상기억학금이 제자리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전원이 차단되겠죠. 그죠? 그럼 식으면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로 커피의 온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써놓은 얘기가 물이 끓으면 증기 노즐을 통하여 증기가 분출되고 이 증기의 열로 인해서 형상기억 밸브가 작동해서 전원의 스위치를 끊는다. 이 형상기억 밸브에 형상기억학금이 사용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런 온수 밸브에도 형상기억학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수 밸브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어머님들 그 대중탕, 목욕탕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커다란 욕조에 일정한 온도의 뜨거운 물을 계속 받아놔야 되겠다. 근데 과거에는 그 종업원이 가끔씩 와서 이렇게 손을 탕 속에 대보고 뜨겁구나, 식었구나. 식으면 뜨거운 물 더 틀고 너무 뜨거우면 차가운 물 더 틀고 그렇죠. 근데 요 아랫부분을 요 형상기억 온수 밸브로 이용해서 이 아랫부분을 물속에 담궈 놓으면 일정한 온도가 되면 열렸다 닫혔다 스스로 자동 조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사람이 귀찮지 않죠. 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 형상기억학금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어머님들 안경 쓰신 분 계시는데 쓰신 안경 중에서 안경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거나 태가 이렇게 휘어져도 부서지지 않는 안경 쓰신 어머님 계세요? 예. 이 안경이 보통 이제 특히 청소년들 아주 그냥 활동 대단하죠. 수업 시간에 장난 많이 치고 아마 어머님들 자녀들도 다 그렇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에 있을 텐데 자기네끼리 부딪히고 안경테 불어먹고 저희 아들 녀석도 1년에 안경을 벌써 지금 2번째 했습니다. 또 부려먹고 또 부려먹고. 근데 이 안경은 굉장히 유연하면서 우리 몸 온도 얼굴에 닿으면 항상 그 일정한 처음의 모양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안경이 과거의 안경테는 이렇게 축구공 운동하다가 축구공이 얼굴에 맞았다. 그럼 이 안경테가 공 때문에 휘어지죠. 부러지면 다시 해야 되고요. 부러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안경테가 휘어지겠죠. 그런데 형상기억학으로 만들면 안경을 쓰면 이 36.5도에만 도달하면 이 친구가 자꾸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안경테 중에 이렇게 잘 휘어지고 부드러운 안경테는 형상기억학금으로 만든 안경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신소재 가운데에서 형상기억학금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한 다른 보기가 있는데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주제가 총알도 뚫을 수 없는 플라스틱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었는데 자, 어머님들 굉장히 익숙한 모자가 있죠? 저도 프로야구를 굉장히 즐겨보는데 자, 이거 아시죠? 네.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야구선수 뭐 이만수 4번 타자 홈런왕 지금은 홈런왕이 누구죠? 이승엽 선수가 홈런왕이죠?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그 야구 선수 타자들이 쓰는 안전 헬멧이죠? 네. 요거는 과거에 어머님들 그 부군들께서 군대에 가실 때는 철모를 사용했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철모를 썼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키 작고 나약한 사람이 철모를 쓰면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 무거운 철모 때문에 키가 더 줄어들면 어떡하나. 근데 요즘 이 안전 헬멧은 굉장히 가볍고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즘 장병들은 뭐 제가 썼던 철모보다는 훨씬 가벼운 철모를 가벼운 철모가 아니라 플라스틱 소재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철모를 안전모를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격이 비쌉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 프로야구 선수들은 반드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작업 현장에, 건설 현장의 안전모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안전모 말고 그 이외에 어디에서 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비행기 말씀드렸죠? 네, 비행기는 강하면서 튼튼한 게 부품으로 쓰면 좋다. 그래, 비행기 날개라든지 각종 자동차 부품에도 이런 신소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이 안 나는 100% 석유를 수입해 쓰는 나라죠? 네. 그런데 연료비가 대단히 비싸죠? 네. 자동차 사면 걱정거리가 많이 되는 게 휘발유 값이 비싸구나, 디젤 값이 비싸구나, LPG 값이 비싸구나. 근데 자동차는 무게가 가벼울수록 연료비가 적게 들죠? 네. 그러니까 금속 말고 이러한 특성을 지닌 플라스틱으로 부품을 만들면 가벼워지죠. 네. 그럼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외에도 각종 세라믹, 과거에 도기자기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세라믹도 요즘 가장 많이 개발하고 있는 신소재에 해당합니다. 그 세라믹을 가지고 자동차 엔진도 지금 실제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각종 가볍고 그 다음에 강도가 센 이런 플라스틱 계통의 부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신소재 가운데 형상기억합금,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각종 세라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개발이 됐을까요? 어떻게 개발이 됐을까요?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새로운 발명, 새로운 재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재료를 찾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랄미늄. 비행기는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럼 그 필요에 맞는 재료를 인간이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각종 금속을 가지고 알루미늄을 집어넣으면 많이 가벼워지겠죠. 금속 보통 철보다는 가볍죠. 근데 많이 집어넣으면 강도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그 밖에 가벼우면서도 강도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밖에 구리, 마그네슘 등을, 망간 등을 섞어서 비율을 혼합해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두랄미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머님 쓰실 안경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아들 녀석은 너무너무 명랑개활, 더하기 또 명랑개활. 축구하다가 안경 부러뜨려 먹고, 농구하다가 안경 부러뜨려 먹고, 또 옆반 애하고 씨름하다가 또 안경 부러뜨려 먹고. 그러면은 하나값 10,000원짜리 안경 5개 하느니 20,000원짜리 하나를 해주면 요거는 상품이 팔릴 수 있겠다 하면 거기에 그 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안경을 만들어냅니다. 형상기억합금을 가지고 휘어지고 또 휘어져도 제 모양을 찾아오는 안경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은 이거 참 우리한테 필요한 거구나 하고 사서 쓰게 되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운 재료들이, 새로운 기능, 새로운 특성을 지닌 재료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과거의 신소재, 석기시대 청동기가 신소재였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는 철기라는 게 신소재였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소재, 형상기억합금,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 여러 가지들이 신소재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그 나이대가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소재가 신소재가 아니라 묵은 소재가 되겠죠. 그때는 또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하는 새로운 신소재가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신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각종 가전제품들이 있죠? 그 가전제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는 세탁기, 또 다리미,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사실 딱딱한 내용이고 신소재라는 주제의 특성에 따라서 새로운 걸 많이 공부하셨는데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말씀해 보시죠. 저희 집에요. 예, 원목 목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잘 찍히고 예. 기스가 많이 나요. 예. 원목 가구 대단히 비싼데. 예, 그래서 새로운 소재가 없을까요? 예.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새로운 요구거든요. 아, 원목 가구 무늬가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컵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숟가락, 젓가락 등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면 많이 긁히고 상하고 그러죠. 아직까지 그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특성을 모두 갖춘 나무는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람의 필요인데 첫째는 아름다운 무늬도 간직하고 사람 몸에 해롭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 그걸 강하게 만든 목재가 있기는 있습니다. 과거에 그 목재 강화할 때 쓰고 나온 톱밥을 가지고 그 합성 수지 또는 합성 고무 본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압축시킨 그런 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긁히지도 않고 대단히 싸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예,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전기기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